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탈북 김여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지금 대남 이 미사일 핵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라는 김정은이 법제화한다고 하는 김정은이가 어제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이 아닙니까? 네, 10월 조선노동당 10일. 창건 기념일. 네, 중국도 국가 창건일이라고 네. 상식절. 조선노동당도 친중이라서 그런가 10월 10일이 똑같습니까? 중국은 당 10월 1일 것 창건일이에요. 같은데? 예? 10월 1일 중국은. 중국 쌍십절이라고 10월 10일 날 보통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듣기로는 10월 1일 야, 하고 북한 사회는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 원래 옛날에 대만에는 네. 10월 10일을 쌍십절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아주 길한 한국 같으면 국가 창건일로. 근데 어쨌거나 김정은이가 창건일 날 온실농장 준공식에 가서 남새, 북한은 채소를 남새라는 모양이죠. 예, 남새랍니다. 남새 생산기지인 연포 온실농장 준공식에서 테이프를 끊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또 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해군 모자 쓴 사진, 바깥 쓴 사진도 이것도 어제 찍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제 추측인데 거짓말입니다.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9월 9일하고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 10월 10일 이 날짜를 성대히 진행을 합니다. 특히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창건보다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매해 창건 기념일에 나왔습니다. 그건 창건 기념일에 채소 공장에 가고 또 해군 사령관과 모자를 모자 중절모를 해군 모자로 바꿔서 쓰고 그리고 간부들 앞에서 이제 담배 피면서 훈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깨동무하고 모자를 같이 쓰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듣기로는 김정은이 지금 오늘부터 27일 전에 9월 말일, 9월 20일 경에 세 번째 시술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 김정은이 심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심장 비대증 또 심근경색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자 병이죠. 그 경색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도 살이 많이 쪄서 숨이 차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심장 비대증하고 심근경색 증상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됐고 또 고혈압, 당뇨도 있었고 이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9월 20일 경에 중국 쪽에 들어와서 세 번째 심장 시술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 심장에 관을 2개 박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27일 동안 두문불출하고 지금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조선노동당 기념 창건일에 남새 밭에 갔다는 거 누구 믿겠습니까? 그래서 남새 밭에 갔다 오면 좀 이상하니까 해군 플러가 모자 바꿔 쓰고 어깨동무하는 사진 지금 나갈 건데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많이 나오는 북한이 도발을 하니까 도발 현장마다 전부 김정은이가 나와가지고 지켜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27일간인가 어제까지 안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김정은이가 실제 한 것과 김정은이가 하지 않은 것을 엄격하게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 지금 대화의 필요성을 절대 느끼지 않는다. 이것도 김정은이가 한 말이 아니라 이 북한의 대외 매체가 했던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김정은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나타났다는 김정은이는 채소밭에 가 있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김정은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창건 기념일에 그 행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설주하고 나와서 그때 김주애 김정은이 둘째 딸이 거기에 출연했다고 해서 그때 화면이 나오고 또 그리고 그때 김정은이하고 이설주랑 조선민주주의 창건 기념일에 출연하고 그 이후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거기 어디 뉴스인가? 거기에 김정은이 어디 남새밭에 가 있다는 건 좀 믿기 어렵네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 보름간 발사 미사일 대거 공개 김정은도 등장한다는데 이게 김정은이가 뒤로 서 있거나 옆에서 보거나 이런 게 전부 김정은이를 배경에 넣었는데 이거 합성하거나 가짜 사진 아니겠습니까? 좀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안 나온다니까. 보름간 미사일 쏠 때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김정은도 등장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이렇게 며칠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는 북한 체제의 어떤 그 위험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처럼 김정은이를 등장시켜 가지고 김정은이 아직도 활발하게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가짜다 이렇게 이제 비추어지고요. 네. 자, 그러면 북한의 지금 체제에서 봤을 때 네.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고 하는 부분이 김정은이는 건강 상태로 실질적으로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또 김정은이의 동생 김여정이가 막 설치고 하는 것처럼 한때 성명을 발표하는데 그것도 또 조금 이상해요. 북한의 시스템에서 뭡니까 후계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 노동당의 이 직제도 개선 바꿨잖아요. 네. 그러면서 김여정이를 띄워주고 있는 것도 저것도 의심이 굉장히 가고 저 김여정이도 가짜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북한에 저렇게 막 핵실험을 하는 거는 북한 군부가 어쨌거나 뭔가 활로를 열기 위해서 지금 승부수를 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3회째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이도 지금 두문불출하고 또 그리고 김정은이 발표해야 될 그 연설문을 김여정이가 발표하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김정은이 지금 시술도 받았고 건강상 안 좋고 또 이렇게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자체는 제 생각엔 첫 번째는 건강설입니다. 예, 건강설을 덮기 위한 행태고 또 두 번째는 북한 체제 저렇게 쏴도 내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체가 이제 건강설 두려움 또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아무리 지금 북한은 김정은이 지금 군부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한 내부의 어떤 돌발 상황을 대비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김일성, 김정일이 때하고 김정은이 정권이 지금 매우 불안합니다. 김일성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충성심이 있었는데 김정은이 지금 정권은 매우 불안합니다. 정말 그 군부에 이제처럼 조금만 그 사람들이 충성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체제 때문에 자기 그 두려움 때문에 또 그만큼 김정은 정권이 지금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 정치 때문에 두려워서 그냥 이렇게 한다 보이지 김정은이 정권 잡은 다음에부터 군부에서 김정은 암살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댔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말 듣기로는 그 김정은이를 암살하기 위한 그 한 개 대대를 다 숙청했다. 이런 소리도 들을 것만큼 지금 김정은 자체는 미사일을 쏜다 해도 매우 두렵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고 막 최근에 거칠게 나오고 있는데 저게 김정은이가 두려워서 그러느냐 아니면 김정은이가 없이 북한의 김정은이 대리인 가짜 김정은이를 내세우고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들이 두려운 게 있어서 지금 저렇게 하는지 그건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지금 김정은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어도 김정은이 건강으로 볼 때 또 그리고 지금 불안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하 중앙당 간부들 그 다음에 군부들도 김정은이 그 건강설 때문에 많이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북한이 최근에 보면 이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가까이 붙이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에서 지금 거의 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핵을 쏘겠다고 하고 어제는 다리까지 이제 끊으니까 이제 흥분해서 이제 막 그냥 민가로 미사일을 쏘고 하는데 러시아가 이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거의 없으니까 일각에서는 북한이 노동자로 이렇게 위장해서 북한이 세계에 이제 지금 노동자를 보낸 나라가 8개래요. 유엔이. 그렇습니다. 아직 8개를 이제 해외 노동자를 보내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 중에 이제 러시아에다가 집중적으로 노동자를 보낸다면서 실제로는 러시아 전선에 군인을 보내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째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일성 정권 때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역사 이런 걸 배우면서 김일성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은 동맹국이다.
예. 그리고 6.25 전쟁, 김일성이 그 6.25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도 그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하고 우리 전쟁하겠다고 뭐 이렇게 보고했다 만큼 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북한에서 군대를 지원해 준다 하면 동맹국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그 나라 간의 그런 관계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노동자를 대량 투여해가지고 전쟁에 내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한겨레 신문에 조금 전에 올라왔는데요. 네. 북한의 김정은이가 노동당 창건이래요. 피망, 고추 같은 피망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피망이라 안 하는데. 네, 그걸 보러 갔다는 거예요. 지금 피망 밭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이게 김정은으로 보입니까? 그래서 이게 김정은이가 아니다. 아닙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이걸 가지고 김정은이라는 건 좀 머리털도 지금 다르잖아요. 예, 다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김정은이 두문불출했다고 탈북민 유튜버들도 이야기했고 소식 통해 지금 김정은이 나오지 않다고 있는데 거기 피망 또 북한 사회는 고추라 하지 피망이라 하지 않습니다. 피망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북한이 이번에 제가 볼 땐 러시아는 이제 푸틴이 망할 거라 보거든요. 네. 내부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이 지금 중국의 경제가 또 붕괴라가 부동산부터 붕괴 상태에 가고 있다잖아요. 네. 그럼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망한 이후에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기 힘듭니다. 버티기 어렵다고 예, 경제 사정이 긴장하고 정말 어려울 때 그래도 중국 측에다가 뭐 우리 사료를 요구하던 또 식량을 요구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료를 항상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료가 뭐냐면 뭐 닭먹이다, 뭐 돼지먹이다 이래가지고 그 식량보다 사료가 훨씬 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걸 대량으로 수입하고 이럴 정도까지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이 만약에 붕괴된다 하면 북한 사회는 정말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김일성 정권 때부터 북한 사회의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생활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을 많이 통했습니다. 초창기 사사 여행자들 많이 통했고 또 그리고 중국 측의 경제적인 무역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중국이 붕괴되면 북한도 당연히 붕괴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그 방송에서 예고를 하기를 10년 안에 북한도 끝이 난다. 끝이 납니다. 10년 안에 푸틴 체제는 붕괴될 게 확실하고 중국 경제도 현재 속도로 보면 10년 안에 망한다. 중국 경제가 붕괴됐는데 시진핑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겠죠. 중국이란 나라가 못 미겨 살리면 체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역사에서 우리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결국은 북한 스스로가 망하기보다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붕괴되면 북한도 망한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북한도 최근에 저렇게 막 그 미사일 핵을 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남쪽에다가 전술핵을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체제가 막장으로 가면서 지금 상당히 이성적 판단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체제가 불안합니다.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이와 달리 김정은이는 나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설이 아주 최악이지 않습니까? 최악인데다가 이제는 정치, 경제, 모든 문화를 볼 때 북한 사회는 이제는 붕괴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처럼 북한 주민들도 2000년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계속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인식 향상도 이제는 다 그 예전처럼 그런 충성심이라던가 뭐 당에 대한 충성심 따위는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은이 건강설도 물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그 인식이 이제는 다 깨어났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지금 종말을 맞는 것은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무너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도발하면서 남쪽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놓을 거라고 봐요? 위협이죠. 항상 항상 위협이죠. 그것만 주고 안 쓸까요? 어떻게 아니 또 쏩니다. 또 쏩니다. 그만큼
북한이 지금까지 그 밀무역하고 그 다음에 해킹하고 또 다양한 수법으로 이런 돈을 걷어들여가지고 기본 우선 첫째는 김독재의 통치 자금을 일단 마련했고 자기가 임의 순간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언제까지든 그 체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 유지 목적으로 통치 자금을 마련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유지를 하려고 보면 핵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핵무기 없으면 세계에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하기 위해서라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네. 이 북한과의 석탄이나 그 정제유, 밀무역에 대해서 좀 알만한 탈북민 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좀 별로 거론을 안 하는데 그는 한국의 정부기관이 관계됐다고 봐서 그렇습니까? 좀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탈북민들은 별로 이야기를 거의 그걸 가지고 다른 거 뭐 북한하고의 문제는 굉장히 성토하고 예, 난리를 치고 하는데 이 북한의 밀무역이라는 부분이 김정은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그 핵심적인 수단들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돈을 네,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석탄을 가져오면 예.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정제유는 기름은 돈 받고 북한 주겠어요? 그 북한이 뭐 밀무역으로 물을 한국에 안 주겠죠. 받고도 예,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름 숨어서 살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그 이 기름 주는 거는 공짜로 줬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돈을 주고 기름을 공짜로 주는 이런 행동은 북한 체제가 결국 그 돈으로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고 체제 유지에 직접적으로 뒤에 붙어서 간첩 짓을 하는 건데 그 탈북민 세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빨을 갈고 규탄을 해도 시원찮은데 별로 말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요 언론에서도 네. 노출이 안 되고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도 음. 지금 말하기를 좀 다 끓이는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뭐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처럼 유류를 이제 기름 같은 것도 북한에다 줘도 저희들이 있을 때도 북한에서는 차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많지 않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제처럼 목탄차, 석탄을 말이에요. 조금씩 이어서 이렇게 차가 올리막도 제대로 올라 못 가고 힘을 못 쓰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기름이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 핵미사일 이런 데 들어가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에 들어가는 5분의 1만 주민들한테 풀면 주민들도 이렇게 못 살지는 않는다. 이럴 정도로 그만큼 국방에 이제처럼 포 심지하는데 저희 친척도 그 포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는데 그 포 만드는 공장에도 그 포에 들어가는 콩기름 그 다음에 심지를 만들려면 광목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폭약을 만드는데 설탕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콩기름, 광목천, 설탕 이런 모든 경제적인 자원이 그런 포 만들고 국방에 유지하는데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못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북한에 준 게 기름이 예,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그 바퀴가 막 12개씩 달린 거 예, 그거 얼마나 기름 많이 먹겠어요? 엄청 많이 먹습니다. 네, 그런 예, 거라든지 북한이 또 그 외에도 이번에 뭐 비행기를 150대 떼었댔나요? 예, 150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를 그렇게 띄우고 그런 북한의 이 군수용 그런 걸로도 지금 핵 개발하고 하는 공장 돌리고 이러는데도 그 기름이 전부 갈 수 있는데 북한의 실제 주민들은 기름이라고 구경을 못 해보지 구경 못 않습니까? 합니다. 보일러를 예. 뗍니까? 뭘 합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기름을 주는 것도 그게 완전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돕는 거에 직결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석탄도 사주지 말아야지. 석탄을 왜 사줍니까? 북한 사회에서 이제처럼 대형 탄광들에서 석탄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석탄도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캐먹었기 때문에 석탄도 잠재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질이 안 좋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석탄도 자꾸 북한에서 석탄을 돌려야 전기를 일으키겠는데 석탄을 다 이렇게 밀무역하고 통치 자금, 핵무기 개발, 미사일 만드는데 다 쓰려고 이렇게 밀무역을 해놓고 실제로 북한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전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을 뿐 아닙니다. 이제 위성으로 볼 때 제가 가끔씩 위성 사진을 미국에서 위성한 거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불이 이렇게 켜졌는데 한반도 북한 쪽에는 아주 새까맣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그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핵미사일 개발 또 가짜 김정일 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